자, 제20강 접견, 편지, 수수, 전화 통화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 미결 수용자에는 형사사건으로 지금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사형 확정자가 포함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가 없죠. 자,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답니다. 재량이에요. 한다 하면 틀려요. 자, 그리고 수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준비를 위해서 특별히 인정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 시간 횟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자, 2번. 자, 수용자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자, 수형자는 매월 4회이지만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 접견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죠. 동그라미. 30분 이내죠. 자, 끊고 소장은 수용자가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연장할 수 있다.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연장 요건은 19세 미만이 아닌데요. 해설 가보시면, 자, 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장할 수 있는 거다. 19세 미만 아닙니다. 자, 3번. 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의무적이죠. 동그라미.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국어로 외국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죠. 3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1번. 해칠 우려가 없을 때는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맞고. 2번. 상속권 회복, 재심 청구 사건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월 4회다. 이게 아니고 사건당 2회입니다. 건당 2회. 또 건당 뭐 3회, 4회 하면 또 틀려요. 자, 4번. 무슨 우려가 있을 때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녹음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 풀었고. 자, 4번입니다.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자,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청취, 기록, 녹음 녹화가 아니라 이때는 중지입니다. 접견 중지. 접견을 스탑하게 하는 거죠. 거짓 사실 유포할 때. 나머지 맞습니다. 나머지를 잘 받으셔야 돼요. 여기.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것. 자, 세 가지 별표 치시고. 증거인멸, 법령 저촉, 교환이죠, 교환. 자, 그리고 중지는 여기 거짓 사실 유포했을 때 중지입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두 개입니다. 2번하고 3번. 왜냐하면 지금 20년도 승진 문제인데 그 이후에 이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답 두 개입니다. 자, 1번 맞고, 2번 전화 통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분 이내다. 이게 개정이 됐어요. 지금은 5분으로 연장됐다는 것. 5분입니다.
자,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어?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대답할 때에는 할 수 있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 줄 몰라요. 그 다음 근무 시간 내에 해야 되고 평일에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따로 정할 수가 있고 비용 부담은 수용자가 부담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6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사용 확정자는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 아니죠.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맞죠? 참여하지 못하며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고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 접견 보장해야 되고 19세 미만일 때에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맞죠?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견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즉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게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자, 2번 맞고 3번 미결수와 변호인 접견 횟수 부분은 법령에 명시적 제한이 없어요. 자, 그리고 변호인과 수형자는 접견 시간은 법령상 명시적 제한이 없다. 있습니다. 수형자는 회당 30분 이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8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세 미만인 때 성적이 우수한 때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도 인정되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고 횟수도 늘려줄 수 있다. 자, 19세 성교라고 했죠. 19세 성교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늘려줄 수는 있지만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 가보시게 되면 자, 19세 성교라고 했죠. 이것은 횟수를 늘려줄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여기입니다. 사망을 가보면 2호와 3호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과 이거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할 수는 있지만 19세 미만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거짓사실 유포할 때는 접견 중지할 수 있다 했고 뭐뭐 등을 고려해서 시간대 외에서도 할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증거인멸, 법령 저촉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족이 원칙적으로 시설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뭐뭐 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 밖이 아니고 시설이죠. 시설. 틀렸습니다. 여기 나오지 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거지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가족 만남의 집 이용하는 것은 중경비가 아니고 개완만 됩니다. 개완. 필요하다면 일반급도 되지만 중경비는 빠집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는 접견 횟수에서 줄어든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가족이 없는 수용자는 어떻게 될 거냐? 결혼을 맺었거나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 가보시면 이거 잘 나와요. 개완 동그라미 치시고 이 개완만 되는데 일반은 안 돼요. 근데 필요하다면 일반도 끼워줄 수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1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접견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는 청취, 녹음, 녹화할 수 있다고 했지. 접견, 뭐 중지 사유,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 그치? 요거는 된다 이런 말이죠. 자, 현금을 주고받으려고 할 때는 중지할 수 있고, 그리고 겟 같은 경우는 외에서도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나머지 것들 많이 봐셔야 됩니다. 저것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나머지 지문들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 맞고 2번 일반 경비는 월 6회로 하되 하루에 한 번만 된다. 월 6회가 아니고 5회죠. 이 부분도 개정이 있습니다. 해설 가보시면 별표 치시고 개정은 없었지? 옛날 것과 똑같네요. 개와 일중 하면서 6, 5, 4로 내려오는데 개만 하루에 1회입니다. 자, 거짓사실 유포는 중지사유라 했고 교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면 화상 접견할 수 있고 1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 풀었지? 거짓사실 유포 중지사유가 되고 자, 교도관이 참여하면 침해가 되고 전화통화하는 동안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편지 주고받으려면 소장 허가사항이고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해설 갑니다. 해설. 해설이 편하니까요. 자, 묶으시고 별표. 증거인멸 교환이죠. 법령저촉 우려. 그치? 이때는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4번. 중지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중지사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짓사실이에요. 거짓사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지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이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맞죠? 나머지 다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러면 꼼꼼하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 접견 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치? 별표 치시고 법령 저촉 접견 금지 결정 교환입니다. 16번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교환이라 했는데 사회가 아니고 뭐 사회까지 걱정해? 죄수자들이 그치? 시설을 걱정해야 되는 거지. 사회가 빠졌습니다. 탈락입니다. 자, 접견 제한 사유를 골라라. 정답은 2번. 여기 해설 가보면 별표지. 자, 법령 저촉, 접견 금지 결정, 교환입니다. 그쵸?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기억, 니은, 리을 증거인멸 같은 경우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이것은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중지사유입니다. 제한 사유를 묻고 있죠. 구별해 하셔야 됩니다. 중지사유와 제한 사유를. (18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회당 30분 내에 맞고
증거인멸할 우려는 금지 사유가 되고 거짓 사실 유포는 중지 사유가 되는데 다 맞는 말이네. 그럼 여기에 틀렸지. 그쵸? 대통령령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장 마지막에 풀어라 이겁니다. 19번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9세 미만인 때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 뭐가 빠졌지? 자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 이건 맞는데, 그치? 그래서 19세 미만자는 여기 아니라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접견할 때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월 4회로 한다. 그건 수형자지. 수용자가 아니라 수형자입니다. 그리고 회당 30분 이내라고 했는데 미결수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를 제외한 거죠. 제외한 나머지 재수자들은 회당 30분 내다.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외국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 봐두시면 되겠고, 자, 20번입니다. 옳은 것은 3번입니다. 회당 30분 내 맞고 19세 미만자는 접견 횟수를 늘려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재량이죠. 매월 4회인데 사용 확정자는 하루 한 번이다. 야, 니 뭐 다르냐? 사용 확정수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뭐 이 사람을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용수를 사람 죽이고 온 놈인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놈도 매월 4회입니다. 그리고 일반급은 월 5회다. 맞죠? 그리고 접견일 때 입회할 수가 없고 면담 요지를 기록한다고요. 면담 요지를 기록한다는 말은 네가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치?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지. 면담 요지 기록하는 한다는 말은 그 내용을 네가 듣고 있단 말이기 때문에 그건 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